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뉴스캔 SNS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은 북한 위성 발사 소식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위해 로켓의 연료 주입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 12일에서 13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 예정인 로켓에 액체 연료 주입을 시작했으며 소식통이 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다. 다음 달 12일에서 13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작업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으며 인공위성을 다음 달 12일에서 16일 오전 7시에서 12시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1 총선 소식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9일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정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의 후보자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최대 격전지인 서울 거리 유세로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이날 출근 인파가 몰리는 구로구 대림역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영등포를 거쳐 양천 강석, 광진 강동구를 지나 경기 하남 광주 분당 등 오늘 하루만도 지역구 10여 곳을 찾았습니다. 송파구 거여 사거리에서는 이해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이상일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서울 동대문 패션상가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연대를 한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유세를 가졌습니다. 4.12 총선 여론조사 뉴스입니다. 오늘은 충청 지역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10개 선거구 등 11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4곳, 민주통합당이 2곳, 자유선진당은 1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신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가 자유선진당 심대평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대전일보는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충남 보령 서천과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당진 등 4곳에서 오차 범위 이상 앞섰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세종시와 논산, 금산, 계룡 등 2곳에서 우세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서산, 태안에서만 다른 정당 후보들과 오차 범위 이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가 41.4%를 기록해 자유선진당 심대평 후보를 25%로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천안갑과 천안을, 공주, 아산 등 4개 지역구에서는 1, 2위 간 오차 범위 이내에서 초박빙 승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지역도 상당했습니다. 천안갑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후보가 42.4%로 다소 앞섰지만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가 40.8%로 바짝 추격 중입니다. 천안을 역시 새누리당 김호연 후보가 37.1%로 1위를 달리지만 민주통합당 박완주 후보가 33.4%를 기록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주도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가 43.5%,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가 38.9%를 기록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아산은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가 33.1%로 앞서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김선화 후보가 30.6%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법으로 25일에서 26일 세종시와 충남 10개 등 11개 선거구별 성인 남녀 만 19세 이상 500명씩 총 5,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표집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중국 경제 뉴스입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올해 1, 2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매출액 2천만 위안 이상 제조업체의 올해 1, 2월 순이익이 총 6,0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업체의 순이익이 90% 넘게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컴퓨터, 통신 장비, 화학 제품, 자동차 업체 등의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업체의 이익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엔레이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주임은 올해 이익 감소는 임금과 에너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상승과 과잉 투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어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련 뉴스입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광림 연출의 연극 우투리 1.1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고양 아람누리 세라세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오늘부터 인터파크 등 공연 티켓 전문 사이트를 통해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우투리 1.1은 10년 전 초연됐던 우리나라 우투리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대중적인 고전, 아기장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통 연희극입니다. 우투리 1.1은 오는 5월 프랑스 부르고뉴 디종 국립극장 초청으로 파리에서도 공연될 예정입니다. 기존 음악에 새로운 곡들이 추가돼 듣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타악기, 전자기타, 관악기, 컴퓨터 등의 음악이 어우러져 전통 연희적 형식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음악의 시도에 색다른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관련 뉴스입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난타 대마왕 유현우가 체육관을 열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시종일관 난타전을 즐기는 입식 파이터로 유명한 유현우가 하드펀처 명현만에 이어 국내 입식 격투 지도자로 대열에 들어섭니다.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태원역 부근에 태웅회관 이태원관을 오픈하는 유현우는 꿈에 그리던 나만의 체육관, 소중한 보금자리를 얻어 너무나 행복해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현우는 지난 11월 월드 킥복싱 챔피언십인 마케도니아에서 유럽의 킥복싱 강자와 자웅을 겨뤄 대한민국 킥복싱 사상 처음으로 세계 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조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